닥터와 철학 3부. 삶이 어렵고 흔들릴 때도 중심을 잃지 않는 법. 왜 나이가 들수록 큰 일이 아닌데도 삶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 하나를 받았을 뿐인데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전화 한 통 안 받았을 뿐인데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했을 뿐인데 모든 관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일들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바빠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해결할 방법이 많았고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작은 일에도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건강 문제 하나가 미래 전체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관계 문제 하나가 남은 인생을 외롭게 만듭니다. 경제 문제 하나가 모든 계획을 무너뜨립니다. 가족 문제 하나가 마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나? 평생 버텨왔는데 아직도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언제쯤 편해지는 건가? 버텨왔습니다. 평생을 버텨왔습니다. 젊을 때는 먹고 살기 위해 버텼고, 중년에는 가족을 위해 버텼고, 노년에는 홀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칩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도 무너지는 자신이 한심해 보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지만 여러분, 흔들리는 것은 약해진 게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은 삶의 무게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버틸 힘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버틸 힘이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다시 시작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다시 시작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희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무게의 일도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같은 크기의 문제도 더 크게 보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선택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자식이 어떤 길을 갈지,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할지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조언해도 자식은 자기 길을 갑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자식은 자기 선택을 합니다. 배우자의 마음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상대방의 마음은 상대방의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친구의 태도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배려해도 상대방이 배려하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과거의 결정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다른 길을 갔더라면. 하지만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는 끝이 없습니다. 왜 그때 그랬을까? 왜 그때 저렇게 했을까? 하지만 후회한다고 과거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만 무거워질 뿐입니다.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현실도 있습니다. 건강은 노력한다고 완전히 좋아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딘가는 아픕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몸은 약해집니다. 경제도 노력한다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지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아껴도 불안은 남습니다. 관계도 노력한다고 완전히 좋아지지 않습니다. 먼저 연락해도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도 상대방이 잡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통제하려 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자식의 인생을 통제하려 할수록 더 걱정됩니다. 배우자의 마음을 통제하려 할수록 더 불안합니다.
미래를 통제하려 할수록 더 초조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면 무력감만 커집니다. 내가 뭘 해도 안 되네.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네. 그래서 더 지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0세,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 둘을 키웠고, 다 대학을 보냈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이제는 손주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둘째 아들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맞지 않아서요. 부모는 걱정이 됩니다. 그럼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지.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언제까지 그럴 건데? 좀 쉬고 싶어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이럴까? 우리 때는 안 맞아도 참고 다녔는데. 아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사회는 원래 힘든 거야. 참아야지. 아버지 세대하고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 설명해도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뭘 이해 못 한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살았는데. 하지만 아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조언을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부모의 걱정을 압박으로 받아들입니다. 부모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내 말은 안 듣는 걸까?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들 생각에, 걱정에, 답답함에 잠을 못 잡니다. 배우자에게 말합니다. 애가 왜 저럴까? 좀 내버려둬. 알아서 할 거야. 어떻게 내버려둬? 계속 저렇게 있으면 어쩌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애 인생인데. 그래도 부모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럼 뭘 하려고? 애한테 또 잔소리할 거야? 말다툼이 됩니다. 부모는 지칩니다. 아들 걱정도 걱정인데 배우자와도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집에 있습니다. 부모는 매일 불안합니다. 애가 계속 저렇게 있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나이 들면 어떻게 살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조언을 하면 아들은 듣지 않습니다. 간섭을 하면 아들은 멀어집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불안합니다. 어느 날 부모는 깨닫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아들의 인생은 내가 살아줄 수 없구나. 그 깨달음이 슬픕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식의 인생은 손을 쓸 수 없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버텼는데 정작 가족의 선택은 바꿀 수 없습니다. 결국 손을 놓습니다. 더 이상 조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체념인지 수용인지 본인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쳐서 손을 놓은 건지 아니면 진짜로 받아들인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불안과 체념 사이에서 매일 흔들립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삶을 맡기지 마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평생 내 것이 아닌 것들에 삶을 맡겨왔습니다. 자식의 성공에 내 행복을 맡겼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나도 행복할 거야. 하지만 자식의 성공은 내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태도에 내 평화를 맡겼습니다. 배우자가 잘해주면 나도 편안할 거야. 하지만 배우자의 태도는 내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인정에 내 가치를 맡겼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나도 괜찮을 거야. 하지만 타인의 인정은 내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안정에 내 안심을 맡겼습니다. 미래가 안정되면 나도 불안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미래의 안정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 것들의 삶을 맡기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자식이 어떻게 살지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어떻게 대할지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타인이 어떻게 평가할지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삶을 맡기면 평생 불안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명확하게 구분하라고 말했습니다.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을. 통제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반응, 나의 태도. 이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은 무엇일까요? 타인의 선택, 과거의 일, 미래의 일, 외부의 사건. 이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말라고. 자식이 어떻게 살지 걱정하지 말라고. 과거를 후회하지 말라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라고. 대신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라고. 오늘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오늘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 여기에 에너지를 쓰라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부에 중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외부의 일은 나를 흔들 수 없다. 나를 흔드는 것은 오직 내 생각뿐이다.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 나를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 비난이 나를 흔드는 게 아닙니다. 이 비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나를 흔듭니다. 저 사람 말이 맞아.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흔들립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내가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나를 흔드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나를 흔듭니다.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으니 나는 실패한 부모야. 이렇게 생각하면 흔들립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고 있어. 나는 내 역할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중심을 외부에 두지 말라고. 중심을 내면에 두라고. 자식의 성공에 중심을 두면 자식이 실패할 때 나도 무너집니다. 타인의 인정에 중심을 두면 타인이 인정하지 않을 때 나도 무너집니다. 미래의 안정에 중심을 두면 미래가 불안할 때 나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중심을 내면에 두면 외부가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체념과 수용은 다릅니다. 체념은 포기입니다. 어차피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수용은 받아들임입니다.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있어. 체념은 무기력입니다. 수용은 자유입니다. 포기와 내려놓음도 다릅니다. 포기는 책임을 버리는 겁니다. 이제 상관없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내려놓음은 집착을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내 몫이 아니야. 하지만 내 몫은 있어. 포기는 관계를 끊는 겁니다. 내려놓음은 관계를 유지하되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일이 있어도 내면의 중심이 이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식이 힘들어도 나는 나의 중심을 유지합니다. 배우자가 변해도 나는 나의 중심을 유지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해도 나는 나의 중심을 유지합니다. 외부가 흔들려도 내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에픽테토스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방식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를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앉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가? 자식의 선택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기분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어떤 말을 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일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떻게 살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명확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두 번째,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을 분리합니다. 자식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식의 문제야. 내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나는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거야. 자식의 문제와 나의 역할을 분리합니다. 자식의 문제는 자식이 해결해야 합니다. 나는 내 역할만 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화를 냈습니다. 그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배우자의 감정이야. 내 감정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배우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거야. 배우자의 감정과 나의 반응을 분리합니다. 배우자의 감정은 배우자의 것입니다. 나는 내 반응만 선택하면 됩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 내가 통제할 수 없어. 하지만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거야. 미래의 불안과 오늘의 행동을 분리합니다. 미래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통제 불가능한 것에 쓰는 에너지를 멈춥니다. 자식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멈춥니다. 잠깐, 이 걱정이 자식을 바꿀 수 있나? 없습니다. 그럼 이 에너지를 어디에 쓸 수 있나? 자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데 쓸 수 있습니다.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멈춥니다. 잠깐, 이 불안이 미래를 바꿀 수 있나? 없습니다. 그럼 이 에너지를 어디에 쓸 수 있나? 오늘 할 일을 차근차근 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멈춥니다. 잠깐, 이 후회가 과거를 바꿀 수 있나? 없습니다. 그럼 이 에너지를 어디에 쓸 수 있나? 오늘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에 쓰는 에너지를 멈추면 통제 가능한 것에 쓸 에너지가 생깁니다. 네 번째,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저녁 잠들기 전 조용히 앉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했다. 나머지는 내 몫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했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배우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삶의 주도권을 다시 손에 쥡니다. 우리는 평생 삶의 주도권을 외부에 맡겨왔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나도 행복하고 자식이 못 되면 나도 불행했습니다. 배우자가 잘해주면 나도 평화롭고 배우자가 못해주면 나도 불안했습니다. 미래가 안정되면 나도 안심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면 나도 초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살든 나는 나의 삶을 삽니다. 배우자가 어떻게 대하든 나는 나의 태도를 유지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든 나는 오늘을 삽니다. 주도권은 내 손에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외부의 일에 흔들렸는가? 아니면 내 중심을 유지했는가? 어떤 날은 흔들렸습니다. 어떤 날은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 한 게 아니라 조금씩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덜 흔들리면 됩니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 조금 더 중심을 유지하면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자유로우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70세 분은 이제 조금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집에 있습니다. 여전히 직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더 이상 매일 불안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불안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가끔은 여전히 걱정됩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구분합니다. 아들의 인생은 아들의 몫이야. 나는 내 몫만 하면 돼. 아들이 뭔가를 물어보면 대답해 줍니다. 아들이 도움을 청하면 도와줍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둡니다. 더 이상 조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것이 수용이라는 걸 압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의 인생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걱정하지만 아들의 선택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나갑니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녁에 책을 읽고 음악을 듣습니다. 아들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하루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완전히 바뀐 건 아닙니다. 여전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아들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걱정하는 시간이 조금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의 상황에 내 삶이 좌우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은 내가 삽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평생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식의 미래를 붙잡고, 배우자의 마음을 붙잡고, 타인의 평가를 붙잡고, 과거의 후회를 붙잡고, 미래의 불안을 붙잡고, 두 손에 가득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쳤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내려놓으라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가벼워진다고. 그러면 자유로워진다고. 자식의 미래는 자식의 몫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어도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려놓습니다. 배우자의 마음은 배우자의 몫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어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려놓습니다. 타인의 평가는 타인의 몫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어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려놓습니다.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어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려놓습니다. 미래의 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어도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면 손이 비어집니다. 그 빈손으로 이제 내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 지금의 태도, 이 순간의 평화. 이것들은 내 것입니다. 이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견뎌온 삶입니다. 젊었을 때는 먹고 살기 위해 견뎠고, 중년에는 가족을 위해 견뎠고, 노년에는 홀로 견뎌왔습니다.
충분히 버텼습니다.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충분히 책임졌습니다. 이제는 더 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버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살든 그것은 자식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부모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배우자가 어떻게 대하든 그것은 배우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타인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타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여러분의 삶을 살았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면 흔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버틸 힘이 줄어드니까요. 다시 시작할 시간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니 흔들리는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다만 흔들릴 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통제할 수 있다면 합니다. 통제할 수 없다면 내려놓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외부가 아닌 내 안의 기대도 괜찮습니다. 평생을 외부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할 거라고 기대했고, 배우자가 잘해주면 평화로울 거라고 기대했고, 미래가 안정되면 안심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외부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내 뜻대로 살지 않았고, 배우자는 내 기대대로 하지 않았고, 미래는 내가 계획한 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기댈 수 있습니다. 외부가 어떻게 되든 내 중심은 내 안에 있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살든 나는 나의 삶을 삽니다. 배우자가 어떻게 대하든 나는 나의 태도를 유지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든 나는 오늘을 삽니다. 내 중심은 내 안에 있습니다. 외부가 흔들려도 내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에픽테토스가 말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평화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통제하려 했는가?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었는가?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통제할 수 없었던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 몫이 아니었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어. 그것으로 충분해. 이 세 문장을 천천히 반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가벼워질 겁니다. 완전히 가벼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무거운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숨 쉴 공간이 생길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 인생이 힘들었던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것들을 내가 책임지려 했던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겁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의 미래를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배우자의 마음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타인의 평가를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내려놓는다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는다고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내려놓는다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집착을 버리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은 통제를 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겁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로 태어났지만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였지만 여전히 외부와 싸웠습니다. 두 사람의 신분은 달랐지만 깨달은 것은 같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외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중심을 두는 것이라는 거요. 진짜 평화는 외부가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외부가 흔들려도 내 중심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에픽테토스가 말한 지혜입니다. 그것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자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평화입니다. 이것은 삶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은 시간을 더 편안히 사는 시작입니다. 평생을 버텨왔습니다. 평생을 책임졌습니다. 평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오늘의 선택, 지금의 태도, 이 순간의 평화. 이것들은 내 것입니다. 이것들로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평온해질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 조금 더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나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세 문장을 천천히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편안해질 겁니다. 완전히 편안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중심이 잡힐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도 비슷할 겁니다. 흔들릴 일이 생길 겁니다. 불안한 일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법을요.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나누는 법을요. 붙잡아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아는 법을요. 완벽하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가끔은 여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을 겁니다. 가끔은 여전히 내 것이 아닌 것에 집착할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조금씩 가벼워질 겁니다. 조금씩 자유로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가지려 했습니다. 자식의 성공, 배우자의 사랑, 타인의 인정, 미래의 안정. 하지만 아무리 가져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을 잃을까봐 불안했으니까요.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가지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라고. 자식이 성공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배우자가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타인이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연습하면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외부의 일에 흔들렸다. 하지만 내일은 조금 나아질 것이다. 그는 황제였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학자였지만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덜 흔들리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이 흔들릴 때도 흔들리지 않는 법. 그것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가 흔들려도 내 중심은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자식이 힘들어도 나는 나의 중심을 유지합니다. 배우자가 변해도 나는 나의 중심을 유지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해도 나는 나의 중심을 유지합니다. 그 중심은 내 안에 있습니다.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외부가 아무리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에픽테토스가 말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평화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연습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완벽하게 도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지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평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놓아도 괜찮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도 괜찮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을 사는 것, 지금을 느끼는 것,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에픽테토스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완벽한 평온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불완전한 삶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